올리오티아? 여러분들 올리오티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간다어로 여러분 꼭 외워두십시오. 우간다어로 안녕하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저 멀리 우간다에 사는 친구들도 우리의 강의를 듣고 우리와 함께 같은 공부를 하는 거. 그렇죠? 21세기 교육계의 유니세프 그 뭐였지? 슈바이처 그런 느낌. 내가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올리오티아 해야지. 왜 리드 안 해? 올리오티아? 네, 올리오티아.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3학년 1, 2학기 과정 특강이 진행되는데 총 9회 수업이에요. 9회 수업으로 그 1년치가 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 3학년 2학기가 상당히 협조적으로 분량이 왁 하고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왜 줄어들어 있느냐?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못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분량이 굉장히 강대했는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가 되어서 상당히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거를 공부를 했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체감 분량이 한 그거의 절반 정도쯤 됩니다. 2학년 2학기 거의 분량이 한 절반 정도쯤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3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주의 수업에서 총 9회 수업 중에 거의 한 5, 6회 정도쯤 되는 수업이 이제 그 1학기 과정에 몰려 있고 나머지 한 3, 4회 정도쯤 되는 수업이 그 2학기 과정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 상으로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행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수업의 뭐랄까 그 주제는 제곱근입니다. 제곱근. 3학년 1학기 1단원에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제곱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렴풋이 약간 대충 공부하시면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매하게 공부했을 때는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면은 헷갈리는 포인트가 오히려 하나도 없이 그냥 되게 뭔가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겁먹지 말고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공감하시죠? 뭔가 좀 애매하게 공부했을 때는 좀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제대로 공부하면 상당히 이제 뭔가 좀 또렷한 부분이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뤄볼 텐데 여러 가지 용어들의 정의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따가 어차피 여러분들 다 강의 끝나고 나서 백지 테스트를 쓰실 거거든요. 그 백지 테스트 쓰실 때 그 개념에 대한 정의, 그다음 성질 이런 것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한번 좀 그 확인하고 갈까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의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죠? 정의는 뭘 하는 대상이야? 와, 이 대답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정의를 공부하는 방식과 성질을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의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합니까? 우리 그 리더. 정의를 공부할 때요. 정의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우리 그 호흡한 그 시간이 꽤 되는데 정말 섭섭하게 보고 정의는 그냥 그걸 읽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우리 우간다 친구들이 날 오해하잖아. 자, 정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왜라는 의문을 던질 수 없어요. 즉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기억, 암기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자. 외워야죠. 왜 책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한자를 까보면은 뭐 책에다가 이제 상자 하니까 책을 펼쳐놓고 사용하는 상이라는 의미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건 책상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궁딩이 닿는 곳에다가 이제 책을 펴놓고서 뭐 완전뱅이 살짝 조금 더 낮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책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외워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이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영역보다는 좀 받아들이는 인정의 영역에 가깝죠. 성질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질. 네, 성질은 내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성질은 이해의 영역입니다.
이건 내가 절대 뭐 하나도 외워서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공부할 때랑 성질을 공부할 때 좀 이게 어긋난 케이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좀 어긋나는 부분이 성질을 공부할 때 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애를 먹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번 단원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꼭 그 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일단 우리 제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곱근. 자, 이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무엇무엇의 제곱근. 그걸 보통 A의 제곱근, 어떤 숫자의 제곱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제곱근 A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것을 사용한 표현은 1번 표현, 2번 표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과 2번의 의미가 아예 완전 180도 다른 거는 아닌데 되게 비슷한데 마지막 살짝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구분을 잘 짓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 제곱근이라는 말부터 좀 풀어볼게요. 제곱과 근이라는 말로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이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근은 구면이에요, 그렇죠? 제곱도 뭐 들어본 적 있고 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곱은 뭐야, 제곱? 같은 문자나 숫자를 한번 지수에 따라 곱하는 거? 아, 그건 거듭제곱이야, 너가 말하고 싶은 건. 아, 그러니까 여러 번 곱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 번 곱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곱하는 거. 두 번. 한 번 곱하면 그거야. 한 번 곱하면 그냥 그 자체지, 그치? 두 번 곱한 거. 그걸 우리가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제곱이라는 건 두 번 곱한 거. 자, 근이라는 건 어디서 봤어요? 방정식. 맞아. 방정식 할 때 했었잖아. 방정식 할 때. 방정식 할 때 해 또는 근 이야기 할 때 그 근이랑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것은 두 번 곱한 근? 도대체 뭘까 이거? 약간 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추측. 뭔 소리야? 두 번 곱한 수는 제곱수야. 그럼 제곱근이라는 건 뭘까요? 두 번 곱했다라는 말과 방정식의 해라는 말과 뭔가 좀 같이 짬뽕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뭔 수를 두 번 곱한 거지가? 근데 뭔가를 두 번 곱한 값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제곱수라고 부르죠. 두 번 곱해서 만든 값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왜 근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방정식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무슨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의 근을 말하는 걸까? 맞아. 근데 그 2차 방정식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까? AX 제곱. 뭔가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면 그때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곱근이에요. 이게. 알겠죠? 뭔가를 제곱해서 그 숫자가 됐을 때 얘를 A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4의 제곱근. 그럼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돼? 뭔가를 제곱했을 때 뭐가 나와? 4가 나와. 뭘까 걔가? 그렇지. 근데 또 그것만 있나요? 2만 있어요? 마이너스 2.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찾아주는 거. 그게 이제 4의 제곱근입니다. 대충 느낌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문장으로 풀어서 써볼게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면 X제곱은 A에서 그 방정식의 근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제곱근이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래서 A의 제곱근이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뭐라고? A의 제곱근이 뭐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A의 제곱근이 뭐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끝났나요? 그두 개 지출했다. 지금 가정 점심 약속이 있는데 내려봅시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9시까지 나오고 자, 뭐 열심히 하시면. 그래서 이제 a의 제곱근 하면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자, 예시로 우리가 4의 제곱근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네, 오케이. 그럼 9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 그럼 16의 제곱근은 오케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4. 그럼 5의 제곱근은 5를 제곱하면 네. 5의 제곱근은 뭘 제곱하면 5가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는 없지, 그치? 그래서 일단 보류. 우리가 좀 이따 그런 것들까지도 논할 거야. 자, 제곱근 A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뭐야? 나 똑같이 쓴 것 같은데? 그쵸? 중 음이 아닌 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제로 0 플러스 양수인 건데 0도 있고 양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음이 아닌 수라고 하면은 0도 일컫는 거고 양수도 일컫는 거잖아요. 근데 음이 아닌 수 이게 원래 정확한 정의지만 그냥 우리 편의상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냥 같이 기억해 두세요. 즉 다시 말해서 제곱근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곱해서 0이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하니까 뭐? 0,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양수 해버리면은 0의 제곱근이라는 거, 그 제곱근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제곱근 0 존재하거든요. 음이 아닌 수라고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0 제외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제 0 나오는 거 없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제곱근 4 하면은 뭐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하니까 이제 뭐야? 원래 아까 전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누굴 선택하겠다? 2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어쨌든 이제 0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0은 신경 쓸 바 없으니까 음이 아닌 수 하면 뭔가 조금 부정어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좀 덜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보통 표현상 양수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냥 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 밑에 제곱근 a라는 것은 그중 음이 아닌 수만 골라주겠다 이거야. 양수만 골라주겠다. 알겠죠? 음수는 째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원래 이거 서양에서 발달된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영어식 표현, 약간 잉글리시도 우리가 이제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곱근 a라는 것을 잉글리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루트 a라고 읽습니다. 제곱근 a라는 것은 루트 a라고 읽어요. 자, 그러니까 루트 a라는 것이 뭐야? 라고 물어봐도 제곱근 a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잖아, 그치? 네, 루트가 뭐야 근데? 뿌리, 그쵸? 이 근이라는 게 뿌리 근자로, 뿌리 한자로. 네, 그래서 그냥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곱근 a라고 말하는 것과 루트 a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을 다루는데 뭐 이렇게 제곱근 a, 뭐 루트 a 이런 식으로 문자로 이렇게 뭐 기다랗게 쓰는 거 수학자들이 싫어해 안 싫어해? 싫어하지. 이거 당연히 기호로 바꾸고 싶어 안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읽고 쓰는 것이 이제 루트 a라고 읽고 써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표현은 총 4가지입니다. a의 제곱근, 제곱근 a, 루트 a, 루트 a. 알겠죠? 네, 그중에 제곱근 a, 루트 a, 루트 a 얘네들은 같은 패밀리예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루트 a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 제곱근 a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 루트 a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 알겠죠? a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전체.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다가 전체라고
조금 한 단어만 붙이셔도 헷갈림이 조금 줄어드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지금 외워도 여러분들 내가 그 바이블 이렇게 찝어가지고 드릴게요. 내가 좀 이따 물어본다 이거. 자, 내가 콕 집어서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시면 내가 많이 이뻐해줄 거야. 되게 사랑받으면 좋잖아, 그렇지? 나를 많이 볼 수 있고 나에게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나의 많은 시선을 느낄 수 있고, 뭐 좋은 점들 투성 아닙니까? 아닌가 보네. 네. 잘 외워도 이거 대답 못하면 진짜 많이 사랑해준다.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아이 봐봐 이렇게 바로 견놀질 들어오죠.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외워. 왜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들 집중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거나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 목격되면 그분한테는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야. 나 별명 잠자리인 거 알죠? 잠자리의 특징이 뭐야? 빨리 나와. 아니야, 눈이 3만 개가 있다는 거야. 왜요? 잠자리 눈 본 적 있어요? 아니. 잠자리 눈 3만 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다 보여요. 거짓말인 줄 알죠? 지금 진호 나 쳐다보고 있잖아. 봐봐. 신기하지? 이거 보고 있는데 내가 그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도 눈이 달려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 잘못 찌르면 이제 눈 아파. 조심해. 루트 A는? 그 A 아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전체의 수. 아이고 다시 공부해 진짜. 야 어떻게 50% 확률을 갖다가 뚫고 저부터 이제 신경 쓰지.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그 일본인 친구 중에서 그 이름 독특한 친구 있잖아. 뭔지 몰라요? 잠깐만. 지금 좀 대줄게. 잠깐만. 너가 늦게 와가지고 너 거 안 뽑았잖아. 진짜. 이러는 사이 10분 있다. 아이 참 이거 참. 자, 시험 본다. 자,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실눈 뜨다 걸리면 사람 듬뿍 줄 거야. 자, 눈 감아. 자, 내가 이름 뒷글자 호명하는 사람 대답하십시오. 훈! 예? A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럼 4의 제곱근은? 2랑 마이너스 2요. 루트 9! 루트 9! 3이요. 의미.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 오케이, 좋아, 통과. 자, 승! 어이, 그래. 자, 우리 승. 루트 16! 의미. 제곱해서 4가 되는. 아이! 땡! 틀렸어. 네. 야, 루트 16의 의미라고 하면 당연히 16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민! 네, 루트 16의 의미 바통 터치 받아서 합시다.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의미 아닌 수. 오케이, 좋아요. 그 뭐가 있어요? 4요. 오케이, 좋아요. 준! 오케이, 둘. 자, 데스매치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5의 제곱근! 제곱해서 5가 되는 제곱해서 수 중 오가 의미 아닌 수. 전체. 오케이. 정리 좀 틀렸어. 아까 그거 똑같이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계속
A의 제곱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전체. 오케이. 감. 아니 눈 뜨지 왜? 깜짝 놀랐네. 자, 루트 B. 제곱해서 B가 되는 수중 음수. 오케이, 좋아요. 안. 네. 루트 A 제곱. 제곱해서 A가 되는 나 A 제곱이라고 했어요. 루트 A 제곱. 루트 안에 A 제곱이 들어 있는 거야. A? 아니 의미가 뭐냐고? 제곱해서 A 2제곱이 되는 수중 이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제곱해서 제곱해 A 2제곱이 아니라 제곱이라고 읽어요. 이건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해드린 겁니다.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중 음이 아닌 수.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있다가 우리 루트 A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케이. 눈 다 뜨십시오. 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물론 좀 틀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준. 네? 루트 B는 그 제곱해서 B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전체. 그래서 답은 4랑 마이너스 4.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야, 정의. 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약속이니까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니까 우리가 확실히 외워줘야 돼요.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막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얘랑 얘를 막 헷갈려해. 말이 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곱근 A라고 읽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실.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 즉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트 B, 제곱근 B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루트 B, 아니 루트 K, 루트 3, 루트 5, 루트 9 이런 식으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아니 뭐 루트 16 이런 거면은 4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루트 16 하면은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 4라고. 근데 루트 5 이거는 뭐야? 의미가 뭐야? 의미가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수이긴 한데 그 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존재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수를 표현하기를 루트 5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가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데 이게 뭐 계산 과정 보면 막 2.2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쫙 내려가요. 뭐 2.21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걸 외우진 않아요.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그 숫자를 제곱하면 한 5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5. 그래서 루트 5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가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루트 5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마찬가지야.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뭐라고 쓰기로 약속했다? 루트 7이라고 쓰기로 약속했다. 자, 그러면 7의 제곱근 그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그 표기를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표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전체를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루트 7과 일단 루트 7부터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를 좀 편의상 뿔마 루트 7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뿔마. 여러분들 요거 알아요? 뿔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한 쌍을 가리키는 거야. 루트 7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7의 제곱근. 근데 제곱근 7이라든지 루트 7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루트 7은 그냥 루트 7이야. 딱 그것만 쓰는 거야.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 나 정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다. 저 1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 그 지금 하시는 거는 다 어떻게 됐어요? 저 이제 틀린 거 다시 고치. 아직 고치는 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도현이 고치는 거 다 끝내가지고 이따가 한번 검사 맡으러 와요. 그 할 일 다 끝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다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루트 A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었죠?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 음이 아닌 수, 그것을 제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루트 A라는 것은 태생부터 어떻게 태어난 아이냐면 제곱하면 A가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쵸? 얘의 의미 자체가 뭐야?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즉 음이 아닌 수였잖아. 다시 뭐라고?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중에서 음이 아닌 수였었잖아. 그러니까 이 루트 A라는 것은 제곱하면 뭐가 될 운명인 거야? 애초에 정해져 있어. 얘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뭐가 될 아이야? A.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얘기죠. 그냥 A인 거지. 당연하다. 그쵸? 이건 이미 정의에서부터 정해져 있었던 사실인 거야. 알겠죠? 네.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A를 직접 계산해가지고 A가 된다라는 걸 알아낸 게 아니에요. 루트 A는 애초에 제곱하면 A가 되도록 태어난 아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A라는 것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루트 A의 의미가 뭐야? 의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 음수. 오케이. 의역하자면 음수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음이 아닌 수였다면 이 친구는 음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곱하면 A가 됩니다. 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이 정의를 배우는 다음에 여러 가지 숫자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곱해서 우리 아까 7도 생각해봤고 7이 되는 수도 생각해봤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도 생각해봤고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제곱해서 16, 9, 25 이런 숫자들도 잔뜩 생각해봤죠. 근데 이 제곱을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항상 어때요? 범위가 제곱을 하면 나타나는 숫자들은 범위가 항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범위. 숫자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들? 양수 또는? 0.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루트 음수, 즉 음수의 제곱근 음수, 이런 표현 가능할까?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 의미가 뭐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전체.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전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곱한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양수를 제곱해. 그러면 뭐야? 부호가 양수죠. 0을 제곱해. 부호가 뭐야? 0이죠. 음수를 제곱해. 부호가 뭐야? 양수잖아. 그렇지? 뭘 제곱해도 음수가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든지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이라든지 루트 마이너스 3이라든지 이런 것들 존재하겠어? 안 존재하겠어?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루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 제곱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성질, 여기에서 요 A의 값, A는 반드시 0이 되면 0보다 작으면 안 된다. 즉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제곱근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성질입니다.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 왜? 그냥 태생부터, 정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루트 A라는 것에서 이 A라는 것은 음수가 될 수 없다. 왜?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0이 되거나, 즉 0 이상이 되니까 이 루트 a,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지금 나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저 프린트 하나만 갖고 오고, 잠깐만. 자자자자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성질, 루트 a제곱은 무엇인가?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의미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까 이 친구가 루트 a제곱이 의미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한 거였었잖아. 그래서 좀 이따 우리 그거 사용할 거니까 잘 기억해도 라고 했었죠? 자, 루트 a제곱 의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승! 루트 a제곱 의미가 뭡니까? 자, 여기서 망설이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루트 a의 의미가 뭐야? 말해봐봐. 제곱해서 a를 아직 다 못 외웠구나. 자, 루트 a 의미.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 의미 아닌 수. 수준. 이거 계속 다 이거 대답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 의미 아닌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 의미 아닌 수.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이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 의미 아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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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해서 a 제곱이 되는 수준 의미 아닌 수. 오케이, 좋아요. 자, a라는 것 대신에 a제곱으로 바뀌기만 했죠. 그럼 우리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준 의미 아닌 수라는 그 문장에서 바꿀 건 딱 하나입니다. a라는 것 대신에 a제곱으로. 그래서 이 루트 a제곱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수중 의미 아닌 수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가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바이블 기준 아마 개념 4 정도쯤 되는 부분일 거예요. 혹시 메모 필요하면 메모하세요. 자,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수, 개념 3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수가 뭐가 있어요? a, 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자, a도 있고요, 마이너스 a도 있어요. 이 두 개가 후보입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것의 후보가 a 또는 마이너스 a예요. 자, 여기서 또 다시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의미 아닌 수예요? a. 아직 모르죠. 너 손절당했는데? 뭘 뭘 왜 몰라요? 여기 지금 음이 있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얘가 음수 아니고, 응?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아닙니까? a가 문제. 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친구의 그 주장이거든요. 아니 이 친구들아 봐라, 여기 지금 마이너스 붙었잖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지. 얘 양수고. 아니 생김새를 봐라. 자,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야 음수야? 음수. 봐라, 양수 음수. 그치? 이렇게 딱 얘기하려고 했지, 그치? 맞죠? 딱 맞췄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얘랑 얘 의미가 각각 뭐냐면, 뭐 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A죠, 그쵸? 자, 얘는 의미가 뭐냐면 A의 반대 방향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애들이 자꾸
그냥 음수 A 이렇게 생각하더라. 음수 A. 그러니까 A가 음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하나 봐요. 어쨌든 음수. 왜 음수야? 아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음수야? 까꿍. 음수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 무슨 수야 이거? 양수. 얼마인데 이거? 2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2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뭐냐에 따라서 얘네들 중 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야, 얘가 음수야, 혹은 얘가 양수야, 얘가 양수야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냥 몰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안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지랖 부려가지고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A가 양수야. A가 음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가 양수야. 그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이 두 개의 수 중에 의미 아닌 수를 골라줘야 되는데 따라서 이 친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때 뭐가 정답이다? A가 정답이다.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럼 뭐가 정답이다? 마이너스 A가 정답이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그냥 A. 그냥 0 자체가 그냥 A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두 개를 그냥 섞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다.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다. 알겠죠? 그래서 얘 답은 무엇이다? 루트 A 제곱의 답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 A 혹은 마이너스 A. 이때는 언제? A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때 A는 0보다 작을 때. 이게 최종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왜? 얘는 뭐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와 성질의 학습 방향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정의는 외우는 거, 약속이니까. 성질은 이해하는 거. 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니까. 재밌지? 와 잘했다. 오케이, 너 3시간 남아.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 근데 봐봐요. 이 개념 3 보시면요. 그 개념 3에 이제 그 소괄호 2번 보면은 그 루트 A가 A라고 써져 있는데 이 책 쓰신 분들이 그 선생님보다 더 수학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생님 말보다는 이 말을 더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5시간 남아. 아니,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태세 전환? 자, 위에 쭉 올라가 보실래요, 시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금 이 개념 3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황 전제 조건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라고 적혀 있죠. 전제 조건 자체가 A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A가 양수일 때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A가 양수일 때만. A는 그냥 무조건 양수야. 양수인 A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자, 제곱해서 A제곱이 되는 수 중 의미 아닌 수가 무엇일까? 자, A랑 마이너스 A 중에서 누가 양수야? 이때 몰라라고 대답하면 걔는 바보지, 그치? A가 양수인 상황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럼 A랑 마이너스 A 중에서 누가 양수야? 그래서 답이 A라고 적혀 있는 것 뿐인 거야. 근데 A에 대한 어떤 코멘트도 안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얘가 정답이죠. 이거는 A가 양수인 경우만 한정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것이니까 당연히 루트 A제곱은 A다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노파심이 생겨서 한마디. 이 책에 지금 이렇게 써져 있잖아. 루트 A제곱은 뭐다? A다라고.
저 위에 써져 있는 저 조건을 보지 않고 요것만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다가 나한테 걸려서 좀 있잖아요. 그 제곱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개가 되는 거고 그 제곱이라는 건 그 두 번 곱한다는 거니까 그냥 그 반대 아닌가요? 반대. 그러니까 뭐 이거 제곱이랑 루트랑 같이 이렇게 없어지고 엎드려 뻗쳐. 바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놈들 보여요. 그냥 바로 그냥 난 엎드려 뻗쳐 시킵니다. 알겠죠? 자세가 안 되니까.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뭐 귀찮고 어렵다고 막 이걸 외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뭐 제곱근이랑 뭐 제곱은 뭐 서로 반대라서 무슨 뭐 심지어 무슨 코멘트까지 쓰냐면 약분되어서 뭐 지워진 건 죄다 약분이야 그냥 뭐 분수도 아닌데 뭘 약분이야. 약분이 어딨어 여기 약분이. 그래서 이거 제곱근이랑 그 제곱이랑 같이 약분되니까요. 근데 약분이 뭔지 알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겠죠? 여러분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이거 뭐 없애면서 이러고 문제 풀고 그 너 혹시 수학학원 어디 다녀있는데 수학에 빠졌다는데 그럼 죽는다 진짜. 적어도 이렇게 할 거면은 여기 다닌다고 하지 마. 알겠지? 난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안 하더라도 적어도 걔네들은 이길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내 항상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이거 관련돼서 무슨 문제들이 나오냐면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뭐 루트 뭐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막 뭐 이런 것들을 막 푸는데 말이야, 그치? 이거 갖다가 그냥 뭐 루트랑 막 없어지니까 a 플러스 3이고 막 없어지니까 막 플러스 a 마이너스 2라고 해가지고 막 나는 2a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막 그 문제 틀려가지고 쟤네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2a 플러스 1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어떤 준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농담.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 없이 그냥 막 문제 푸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이 이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저격해서 문제를 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변환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도록 오늘 할당량 나눠드릴 때도 이와 관련된 할당량이 나가니까 그때 잘 신경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떻게 봐라? 이 A라는 녀석이 값이 뭐냐에 따라서 누가 양수인지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상황 하나만 같이 보면은 A 플러스 3의 제곱. 자 이것을 해석해보면은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중? 써지는 거 그대로 불러보세요.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수중?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수중 무슨 수? 의미 아닌 수를 골라줘야 되는 미션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게 누가 있어요? 자 후보가 두 개가 있죠? 네 그냥 요 그 자체 불러주셔야죠. 그래야 얘의 제곱이 되지. 그치? A 플러스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괄호 A 플러스 3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양수야? 누가 양수야? 누가 양수야? 빨리 말해. 누가 양수야? 얘야. 누가 양수야? 그래 모르죠. 설마 여기서 또 너 얘 얘기했었으면 진짜 내 사랑 듬뿍 받을 뻔했어. 모르죠, 그쵸?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었던 문제 왼쪽 상단 어느 한 귀퉁이에 분명히 A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A가 뭐보다 어쩌고 저쩌고라는 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다라는 조건이 어딘가에 분명히 적혀 있을 겁니다. 아니면 A가 뭐보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예시 든 거야. 꼭 이 조건이 아니라 뭐 다른 조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조건 하에서 쟤네 둘 중에 누가 양수인지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대. 자 얘 어떤지 보자.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 그럼 얘 어때? 음수지, 그치? 얘 음수잖아.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데? 더 작은 놈에다가 3 더해봤자 어차피 어때요? 0보다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음수. 얘는 그것의 반대 방향이니까 얘는 무슨 수? 양수. 오케이, 끝났잖아 그러면. 누가 선택돼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는 것이 선택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풀어낼 땐 어떻게 한다? 의미를 먼저 떠올린다. 그래서 뭘 잡는다? 두 후보를 잡는다.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누가 음이 아닌 수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조건을 찾아본다. 분명히 그게 조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조건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물어볼 수는 없겠지. 그건 문제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조건을 찾아본다. 그래서 둘 중에 양수인 것을 골라준다.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바이블 기준으로 개념 4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5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부분. 자, 제곱수라는 것이 뭐예요? 제곱수. 제곱했을 때 나오는 수. 맞아. 제곱해서 나오는 수. 제곱해서 나오는 수.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1, 4, 9, 16, 25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수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 루트 안에 그런 숫자들이 들어간다면 얘네들은 그냥 이쁘장하게 뽕 하고 자연수로 튀어나온다는 특징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루트 7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변환이 불가능하잖아. 그냥 딱 그 상태로만 둬야 되잖아, 그렇지? 더 이상 간단하게 표현이 불가능하죠. 근데 루트 16 요거 이대로 두면 뭔가 좀 되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막 바꾸고 싶잖아, 그렇지? 뭐로 바꾸고 싶어? 4,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가 들어있으면은 이 친구들은 변환이 가능하다. 좀 더 쉬운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라는 말을 써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소가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근호 안의 수가 제곱수이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걸 뭐 우리한테 꼭 설명해줘야 하냐고. 우리 아까 전에 제곱근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을 때 이미 했잖아, 그치? 4의 제곱근, 뭐 제곱근 9, 뭐 루트 16 그런 것들 막 다 얘기하고 넘어갔잖아, 그치?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밑에 3번 제곱수의 성질 보시면은 요거는 그 여러분들 이미 나랑 같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소인수분해 단원 공부했었던 분들이라면 이 제곱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다뤄보셨을 겁니다. 제곱수의 특징 뭐예요? 나랑 근데 1학년 1학기 거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누구야? 손 한번 들어볼래? 네, 나랑 1학년 1학기 거 같이 공부했다. 너도 봐. 넌 아니었나? 예. 오케이. 네. 넌 기억 안 나? 네. 네, 그래요.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도현이 가도 돼. 그리고 이따가 그 검사 맡아 그거 다 고치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 없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 제곱수라는 것의 특징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그 수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모두 어떻다라고 했어요? 짝수다라고 이야기했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 내가 썼었던 단어가 1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를 두 번 곱한다고 하면 얘 곱하기 똑같은 얘잖아. 자, 그럼 여기에 뭔가 소인수들이 막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소인수들이 뭐 어떤 놈은 1개가 곱해져 있겠고 어떤 놈은 2개가 곱해져 있고 어떤 놈은 3개가 곱해져 있고 뭐 어떤 놈은 뭐 5개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자. 근데 얘가 그대로 한 번 더 곱해졌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었던 그 소인수 그리고 그들이 곱해진 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겠어? 정확히 어떻게 돼? 그 개수, 곱해진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2배로 늘어날 거 아니야. 그쵸? 곱해진 개수가 2배로 늘어나겠죠. 만약에 어떤 소인수가 1개가 곱해져 있었어. 그럼 제곱하면 몇 개가 곱해진 상태가 되겠어? 2개. 만약에 3개가 곱해진 상태였다면 제곱하면? 왜? 9이 된다고? 와우.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얘가 3개가 곱해져 있어. 예를 들어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여기에 얘가 똑같이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들어있어.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이해야, 이해. 여기 3개 있고 3개를 한 번 더 곱하면 몇 개가 곱해져 있어요? 6개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해진 개수가 몇 대? 2배가 된다고. 곱해진 개수가 2배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전부 지수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루트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좀 수가 커가지고 뭐 계산하기 좀 힘든 거. 아 근데 뭐 요 정도까지는 계산할 수 있죠. 16이랑 9 아닙니까? 16이랑 9 곱하면 얼마야? 어려운 수구나. 어려운 숫자이긴 하죠. 네. 뭐 이거를 이제 약간 요령껏 2, 2개, 3 하나. 그럼 12지. 12에 제곱하면 이 정도는 외우고 있잖아요. 144.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던지. 아니면은 16 곱하기 9라고 했잖아. 그럼 16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야? 160이지. 거기서 그냥 14만 빼면 돼. 16을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럼 9개가 더해진 상태가 되겠죠. 나름대로 요령껏 계산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만들어 가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14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루트 144에 해당하는 이 숫자, 이거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12. 근데 우리가 꼭 144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10이라고 바꿀 필요는 없어. 그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2가 2개, 3이 2개가 있으니까 3이? 맞아.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가도 되겠죠. 그쵸? 네. 이놈을 2번 곱해야 얘가 될 테니까. 얘 말고 얘랑 얘는 똑같은 거죠. 그쵸? 근데 요 놈을 2번 곱하면 요 놈이 된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얘 지수를 반띵해 주시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 그치? 너무 시간 끌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개념 6번 제곱근의 대소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보자. 직관적으로 루트 5랑 루트 3. 자,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클까? 그렇지. 루트 5가 더 크겠지. 당연한 거야. 야, 뭐를 제곱했을 때 5가 되는 거랑 뭐를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거랑 당연히 큰 수를 만들려면 더 큰 수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치? 근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어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야. 근데 이 정사각형 넓이가 5짜리야. 이것도 정사각형을 만들 거야. 근데 이 정사각형 넓이가 3짜리야. 그럼 당연히 넓이가 5짜리인 게 3짜리보다 더 어때요? 크겠지, 그치? 이렇게 더 클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넓이가 5짜리인 것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겠어? 루트 5겠지. 왜? 요거를 2번 곱한 게 이 넓이가 될 테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 얘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겠지. 왜? 한 변을 각각, 즉 한 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이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길이랑 눈대중으로만 봐도 누가 더 길어요? 루트 5. 왼쪽이 더 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루트 5가 더 크다. 자,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숫자들은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이게 은근히 이러면은 좀 헷갈린다고 하대. 이 루트 안에 분수가 있으면 이러면 좀 헷갈린대. 자, 당연히 2분의 1이랑 3분의 1 중에서는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크죠, 그쵸? 자, 그럼 루트 2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이랑 누가 더 커? 봐봐. 이게 은근히 딱 안 튀어나온다니까. 뭔가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묘한 느낌이 들어, 그치? 공감합니다. 아, 나도 마찬가지야. 뭔가 딱 봤을 때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없어, 그럼. 없어. 내가 딱 못 박아놓을게. 없어. 그냥 가. 이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그냥 더 커. 그게 분수든 소수든 자연수든 뭐가 됐든 그냥 이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더 커. 알겠죠? 이쪽으로 입 벌리면 돼. 근데 그걸 우리가 방금 전에 기하학적으로 증명했잖아. 넓이가 2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 넓이가 3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 두 개를 상상하면 돼. 그럼 넓이가 2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이 당연히 넓이가 3분의 1짜리인 정사각형보다 더 크겠지. 그럼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더 길겠지. 그래.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그냥 더 큰 거야. 분수라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이게 막 뒤집힌다고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따져보려면 루트 A랑 루트 B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따져보려면 우린 오직 뭐만 바라보면 된다? A랑 B 중에 누가 더 큰지. 오직 그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자,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루트를 가지고 표현하고 하나는 루트를 가지고 표현하지 않은 숫자.
예를 들어서 3과 루트 5. 자, 누가 더 커?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3과 루트 5를 가지고 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너네들이 이때 왜 3이 더 크다라고 했어? 판단 기준이 뭐였어? 그냥 느낌? feel? 어떻게 했어요? 3을 루트 9로 바꿨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볼게. 그럼 루트 5를 왜 루트 벗겨서 표현 안 했어? 그러면 너무 그러면 못하니까. 단순해요. 뭐 어떠니까? 못한다. 못하니까. 맞아요. 못하니까. 못하니? 못하니까. 오타니 알아요? 오타니? 야구 선수 오타니? 응. 뭐 얘기하려고 했지? 못하니까. 얘를 루트를 벗겨서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루트를 씌워서 표현한 거야. 자, 루트가 있는 놈과 없는 놈과 같이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어. 통일을 시켜야지만 비교가 가능해. 근데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루트가 이미 있는 것을 없게끔 표현하는 것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야.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고 뭐 사실 이것도 대충 눈대중으로 선생님 생각해봐봐요. 이 루트 5가 루트 4보다는 좀 크고 루트 9보다는 또 작으니까 2랑 3 사이에 있어서 대충 2점 얼마 정도쯤 되겠죠. 2점 얼마를 두 번 곱하면 5가 될 거 아닙니까? 2점 얼마랑 3이랑 비교했습니다. 뭘 고생하라고 있어 그렇게. 고생이잖아 그거는. 물론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겠지.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그치? 이런 단순한 대수 비교할 때는 우리가 통일을 시키려고 한다면 루트가 있는 걸 없게 하는 것보단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에다가 우리가 뭔가 표현을 바꿔서 뭐라고? 루트 9라고 바꿔서 얘랑 비교를 해주시면은 그럼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두 번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자, 헷갈리지? 헷갈리지? 그치? 그래, 이런 거 헷갈린다니까. 하나, 둘, 셋! 2분의 얘가 더 크다고요? 더 크죠? 자, 생각을 해봐. 너네들이 아까 3이랑 루트 5 할 때 이거 3을 어떻게 바꿨어? 왜 A라고 써? 루트 9라는 숫자를 낼 때 너네 뭐 했어? 제곱했잖아, 그치? 왜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행동하면 되잖아. 그냥 같게 가면 돼. 그냥 똑같이 해. 자, 2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1이랑 자, 너네 얘네 바꾸고 싶어? 루트가 있는 걸 뺏어 오는 거 쉬워 어려워? 아,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줬으면 못 뺏어오지. 줬다 뺏는 거 가능 불가능? 아,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얘는 냅둬. 얘만 바꾸는 거야. 근데 얘 바꿀 때 어떻게 할 거야? 제곱 그래, 그것만 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루트 4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이런 거 좀 거기에 적어놔. 너네들이 분명히 헷갈려 할 만한 포인트니까. 나중에 틀려가지고 오답 프린트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기 전에 하는 게 낫지, 그치? 자, 그 다음 또 스피드 테스트 간다잉. 하나, 둘, 셋! 자, 이거 바꾸면 뭐예요? 루트 16분의 1. 이것도 이렇게 바꾸는 새끼들이 있어,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제발 좀 같은 행동을 해, 같은 행동. 자, 어떻게 하자고? 제곱.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니까 비교해가지고 이쪽으로 입 벌리고 막 그러는 거야. 제발 제곱하면 돼. 16분의. 알겠죠? 다시 뭐 한다고? 제곱해서 넣으면 돼. 알겠죠? 제곱해서 루트 안에 넣으면 됩니다. 안 헷갈리겠죠? 거짓말 빨리 써. 가끔씩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거 막 윙 하고 돌아가면 내가 좀 살짝 그 오해를 받는데 나 방구 안 꼈어.
오해하지 마. 다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나? 네, 그래요. 자, 이런 루트 머시기 하는 이런 숫자들 중에서 자연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루트 4분의 1 같은 것들은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바꿀 수 있죠.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리수로 바뀌지는 않는 루트 모시기 같은 이런 수들을 무리수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들 한번 쭉 열거 해볼까? 일단 처음에 응애 하면서 배웠었던 수 자연수가 있어요. 뭐 1, 2, 3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우리가 뭘 추가해가지고 범위를 좀 확장시켰죠? 음수. 아니 친구들아, 부끄러워서 그런 거지, 그치? 여기다 뭐 추가했어? 음수랑 변수. 0이랑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정수. 정수. 그 다음 또 범주를 조금 더 확대를 했지?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분수. 네, 분수. 그 다음에 유한소수. 유한소수. 또 순환소수. 순환소수 해서 뭐라고? 유리수. 유리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의 체계예요. 근데 이제 이 유리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배웠었던 게 하나 있었죠. 뭐였지?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그보다 더 전에 우리 배웠었던 거 있었어. 파이. 맞아, 파이. 원줄이라고 불리우는 파이. 3.141592점점점점에서 이제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2-1 과정 1단원에서 배웠었던 그런 소수들 있죠. 유리수라고는 부를 수 없었던 숫자들. 네, 그 숫자들이 뭐 파이라든지 루트 2, 루트 3 뭐 등등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다시 무슨 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런 숫자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존재하는 수다라고 해서 실수라고 합니다. 미스테이크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라고 해서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숫자는 빨간색 펜으로 쓸게요.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의 체계를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한다는 건 내가 오늘 이거 보겠다는 거죠, 그쵸? 이 백지 테스트에 이게 안 적혀져 있으면 그냥 다 빠꾸야. 그냥 이거 그려 라고 할 겁니다. 저도 백지 테스트 안 할 거예요? 이미 한 사람 안 해도 되나? 저도 해야 돼요. 너는 해야 돼. 아니 저 어. 저번에 왜 3번 넘게 썼어? 그 이유를 생각해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때 1단원도 부족했었잖아. 마지막에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1단원 너 보완해온 것도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었어? 그때 마지막으로 되는 지금 그랬어. 한번 다시 써봐. 그거 많이 쓰면 쓸수록 도움 되니까. 세훈이는 3-1은 쓰지 마. 3-2만 써. 3-2요? 3-2를 썼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자고. 아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여기 너무 헷갈려요. 마지막 단어 마지막 단어? 2차 함수? 아니요 3학년 2학기 거에서 뭐였지? 3포도 3점도? 예. 다시 써야 되겠네. 그것만 다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수라는 개념을 공부한 거고요. 실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부분들이 있죠. 이 바깥 부분.
이 부분의 이름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수를 공부를 한 거예요.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를 딱 얘기해서 야 이거 실수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너네들 듣지도 않고 그냥 끄덕끄덕 하면 돼. 그냥 이 실제 존재하는 수들을 전부 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유리수, 분수로 바꿀 수 없는 건 무리수라고 양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랑 무는 있을 유자에 없을 무자입니다. 그냥 반대의 애초에 태생부터 그냥 무리수. 저 이름 너무 대충 지었어. 무리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학문 이름이 뭐야? 수학이죠. 수학인데 수를 모른 채로 수학을 공부한다 하면은 안 된다. 알겠죠? 이 수의 체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 그 예전에 내가 과외를 한번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별로 이건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수학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사실 내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가 없어가지고. 근데 존경하는 수학 선생님까지는 아닌데 그냥 과외를 할 때 그때 첫 테스트를 보잖아. 근데 그 테스트를 볼 때 나한테 냈었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넌 수에 대해서 알아?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그때 내가 좀 한 번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내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깝죽깝죽대고 있었는데 수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더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한 중후반 정도쯤 됐을 텐데 그때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라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허수라는 개념을 추가를 합니다. 와. 이 허수라는 개념은 허가 거짓 허자예요. 야, 근데 거짓이라고 하면은 뭔가 조금 나쁜 놈 같잖아. 그렇죠? 그냥 가상의 수, 상상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데 상상의 수를 왜 만들었냐? 그냥 일반 실제 존재하는 수 가지고는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만든 거냐? 그건 아니고 실제로 저 허수, 그러니까 복소 체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는 어떤 되게 유용한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뭐 드릴 영향도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말을 아끼는데 어쨌든 그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그 공학 계열에서 이 복소 체계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허수라는 게 오늘 얘기 나온 것과 뭔가 좀 되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i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와. 가상의 수예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죠. 가상의 수, 거짓된 수. 이 i의 존재 뭐라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허수라는 건데 그때 내가 이거를 쓸 줄 알았어야 됐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못 쓰고 자꾸 이렇게 허둥지둥 되는 거야. 그때 좀 나는 많이 인상 깊었었어요. 그 순간에 그 내 어떤 기분이 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내가 너무 중요한 걸 좀 소홀히 다루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중학생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내가 계속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1학년 때부터 계속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체계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그때 과거의 그 경험에 기반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수학을 뭐 물론 학원에 다니기도 했지만 보통 이제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학원에서 공부하기 이전에도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수학을 좀 공부하고 학원에서 약간 좀 복습 같은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좀 과정을 밟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수학을 혼자 공부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 방식도 그 일반적인 그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이유가 약간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내가 막 만들어낸 방법들이라든지 그냥 내가 공부한 방법들 그냥 날 것 그대로 다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밟았었던 어떤 그 되게 기발한 순간들 뭐 아니면은 좀 좋은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지금과 같이 좀 아쉬웠었던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밟아가면서 내가 겪었었던 어떤 그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흡수하기 좋게 조금 포장해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난 이 그림 볼 때마다 그 내 옛날 그때가 가끔씩 생각나가지고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죠. 수를 공부를 하는데 수를 모르면 쓰나 안 된다. 자 아무튼 개념 8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거 2-2 안 배운 사람이 있나요? 네, 2-2. 이거 2-2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그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1학기 과정이랑 2학기 과정이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상관이 있어요. 자, 이건 결과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보통 이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그 변을 이렇게 소문자로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자 A, B, C 각각의 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할게요. 직각삼각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습니다. C제곱은 즉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값과 똑같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그 2학기 과정 공부 안 하신 분들도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실 이 제곱근의 존재도 얘네들로 인해서 이 정리 때문에 발견이 된 거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가 2야. 이 길이가 3이야. 요 길이가 뭔가가 있겠지, 그치? 이 직각삼각형인데. 요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예요. 요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9예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13. 그럼 요거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3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라면. 얘네 두 개를 제곱한 것의 합은 얘를 제곱한 것과 똑같다, 그치? 그럼 얘의 길이를 제곱하면 13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아주 그 오래 전에는 뭘 제곱해야 13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제곱해서 16 되는 숫자는 뭐 4고 당연히 제곱하면 9가 되는 숫자는 3이고 그런데 제곱해서 13이 되는 숫자가 어디 있냐? 그게 존재하겠냐? 하더라 이거야. 하더라. 아, 이게 실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실제 존재한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제곱근, 루트 13, 루트 7, 루트 5 이런 숫자들이 존재할 수 있음이 그때 당시에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랑 제곱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한데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 결과만 알아두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2-2 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습하시면 돼요. 증명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내용이 지금 이 개념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아주 오랜 옛날. 자, 우리가 이제 수직선 위에다가
루트 2라는 수를 찍어보고 싶어. 수직선이 뭐야?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인데 이 수직선 위에 내가 이 무리수 루트 2라는 것을 찍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체크해보고 싶었어. 자, 얘는 0입니다. 여기 1, 2, 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이때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자, 이때 요거 길이 얼마야? 1이지. 요 길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요거 길이를 제곱한 것은 얼마겠어? 2겠죠. 자,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까요? 빗변의 제곱은 여기 그림까지 그릴게. A, B, C.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얘네 두 개를 각각 제곱하고 더하면 얘 제곱이다 라는 소리야. 각각 제곱하고 더하면 얘의 제곱이다. 자, 그러니까 이 빗변의 제곱은 얼마? 2지. 그럼 이 빗변의 길이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컴퍼스 바늘을 찍고 여기다 컴퍼스 연필을 딱 찍고 쓱쓱쓱쓱 하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럼 피자 모양 만들어지면서 여기 점이 홈 하고 찍히겠죠? 즉 여기 있는 요 길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당연히 어때? 컴퍼스 가지고 돌렸는데 어때? 같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루트 2. 따라서 루트 2를 수직선 위에다 찍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수직선은 이 무리수들도 찍을 수 있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수직선은 실제 존재하는 모든 수들을 다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채워진 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채워진 점이다. 그게 저 23페이지에 소괄호 2번 실수와 수직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나오죠.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채워진다. 실수는 수직선 위에 모두 점을 찍어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루트 2 말고 뭐 루트 3, 루트 5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실수의 배수 관계. 자, 우리가 일단 어떤 실수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것에는 꼭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무당탕탕탕탕 해서 알아내도 돼.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그 예시 하나 나온 거 보죠. 루트 3 플러스 3과 5. 루트 3 플러스 3 그리고 5.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루트 3이라는 것이 이거 몇이랑 몇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이거? 1이랑 2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1. 얼마 정도쯤 되는 숫자예요. 나중에 1. 얼마에다 3 더하면 4. 얼마니까 5보다 더 작겠네요. 잘했어. 나쁠 게 뭐 있어. 아주 수학적으로 논리 정연한 정말 훌륭한 설명이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어떤 친구들? 선생님 이거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거 양변에다가 3을 좀 빼줄게요. 어차피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니까 뭐가 성립되겠어? 부등식의 성질이 성립되겠죠. 당연히 양변에다가 뭘? 3을 빼주겠죠. 네, 깔끔하게 가자고. 3을 빼. 루트 3이랑 2만 비교하면 되죠. 2가 얼마야? 루트 4.
오케이, 누가 더 커? 오른쪽이. 그러니까 아까 5가 더 컸겠다. 잘했잖아. 그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 어떤 놈은 여기서 선생님 예전에 말이에요. 선생님이 했었던 말 중에 우리가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한 놈에서 다른 놈을 빼라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한 놈에서 다른 놈을 뺐을 때 그것이 0보다 크다면 그 놈이 더 컸구나. 즉 다시 말해서 A에서 B를 뺐는데 그게 0보다 더 커. 그럼 A가 더 컸구나. A에서 B를 뺐는데 0이야. 똑같은 놈이었구나.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아. A가 더 작은 놈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맞아. 이게 사실 수학에서 대소관계를 따질 때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첫 번째 매뉴얼이긴 한데 너무 뭔가 좀 딱딱해. 직관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수준의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1순위로 고려시키고 싶지는 않아. 나중에 고려해도 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전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겠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자, 루트 3 플러스 3에서 5를 빼.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3 마이너스 2. 그것이 0보다 어떠한지를 보면 돼. 자, 2가 뭐야? 루트 4. 그럼 뭐야 이거? 0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컸겠다.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이 더 컸겠다. 그쵸? 다 훌륭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떨 땐 이거 쓰고 어떨 땐 저거 쓰고 어떨 땐 그거 쓰고 하지 마. 다 써도 돼. 모든 예시를 모든 것을 써도 돼.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딱 들이밀고 셋 중에 뭘 쓸까 고민하지 마.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그걸로 풀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 꽂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세 가지나 알려줬을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왜 하나만 써도 되는 걸 이렇게 세 가지나 알려줬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차 함수 공부하셨던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몇 가지 배웁니까? 세 가지 배우죠. 왜 세 가지 배워요? 사실 그 중에 하나만 배워도 그래프 그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왜 세 가지를 배운다고 했지? 거기 있는 용어나 개념들. 네, 용어라든지 뭐 용어를 공부하기 위함도 있고 또 그냥 애초에 그냥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알려주면 되잖아. 맞아요. 사고력을 길러주려고 더 똑똑해지려고 다양한 관점들을 내가 경험해 봄으로써 더 다각도의 사고를 꾀하려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세 가지를 알려주는 이유는 이 세 가지에 맞는 방식들을 찾아서 골라 써야 돼가 아니에요.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사고를 꾀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정말 진짜 뭔가 이렇게 딱 겨냥하고 낸 어떤 문제들은 뭐는 쓰기 상당히 불편하다. 뭐는 쓰기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구분되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 문제 상황들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 없고 다 된다. 그 상황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써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저 그림 그리는 거 잘못 놓쳤는데 다시 한번. 요거요? 아니면 이거요? 네, 이거요? 네. 자, 요거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바로 이거의 제곱이겠죠. 그럼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 바늘을 콩 찍어. 그다음 여기다가 연필을 콩 찍어. 컴퍼스를 가지고 쓱쓱쓱쓱 하면 그대로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 콩하고 점이 찍히겠지. 즉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랑 어때? 똑같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루트 2.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이 루트 2에 대응된다. 또 다른 거 질문하실 분? 네. 저거 이거 대소관계 첫 번째 거 붙여가지고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가 부등식 성질 이용하는 건가? 이게 그거네. 내가 아까 매뉴얼 얘기했었던 거. 우리가 A랑 B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는 뭐 하면 된다? A에서 B를 빼면 된다. A랑 B의 대소관계를 따질 때는 A에서 B를 빼면 된다. 네, 그 뺀 것을 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질문 많이 하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궁금해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게 좋아요. 내가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쟤는 뭐 저런 것도 질문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깊어서 질문을 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어쩌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생각하지 않아서 질문이 아직 안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더 질문하실 분 없나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었던 것 가지고 제곱근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좀 미리 읽어가지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프린트 뒤에 뽑아서 드릴 겁니다. 오늘. 네, 그럼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교치 테스트 준비 잘 하셔서 그거 작성하고 가시면 되겠어요.